본 내용은 투자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녕하신가요? 그 안에 혹시 라면, 과자, 즉석밥 같은 아주 익숙한 종목들 하나쯤은 담아두고 계시지 않나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익숙한 맛이 지금 우리 계좌를 갉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상인증권 리포트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요. 이 음식료 업종의 기막힌 배신과 그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가지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을 거예요. 먼저 처참하게 소외된 음식료 주식이라는 사건 현장부터 둘러볼 거고요.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뭔지 내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K푸드라는 예상치 못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걸 토대로 전문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종목들을 심층 분석하고요.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꼼꼼히 챙겨서 우리만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익숙함의 덫. 아니, 시장 전체가 거의 축제 분위기인데 왜 유독 우리 식탁이랑 가장 가까운 이 음식료 주식들만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된 걸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범죄 현장.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요. 지금 음식료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마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그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가 무려 90%나 급등하면서 정말 뜨거운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음식료 업종 지수는요. 고작 20% 올랐습니다. 90% 대 20%.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신나게 파티하는데 혼자 구석에 꽈다 노는 보리자루 신세였던 거죠. 이 엄청난 수익률 격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그냥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리포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 내수 시장에 깊이 뿌리 박힌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건 이제는 먹는 것까지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품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소비자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아예 지갑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기업 실적에는 이게 그대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원인은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바로 시장의 파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CJ, 오뚜기, 농심 이런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작은 브랜드, 아주 독특한 컨셉의 인디 맛집에 열광합니다. 대기업이라는 백화점 대신 개성 넘치는 편집숍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아요. 밑도 먹는 시대에서 경험하고 공유하는 시대로 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빵 하나 사려고 몇 시간씩 줄 서게 만들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무려 2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표 성경김도 1,200억 원에 인수됐고요. 리포트가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권력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그런 브랜드들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 그러니까 내수 부진과 시장 파편화라는 파도에 가장 크게 휘청이고 있는 거대한 배는 어디일까요? 리포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업계 1위 CJ 제일제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도너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CJ 제일제당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제품들이죠. 햇반, 만두, 김치, 국물 요리. 이 모든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흠집 수준이 아니에요. 1등 기업의 철옹성 같았던 성벽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시장의 좀 암울한 현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쯤 되면
아, 음식료 업종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리포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붉은 바다, 이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국내 시장.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찾아야 할 아무도 없는 드넓은 푸른 바다, 블루오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라면 수출이 30% 넘게, 김 수출이 25% 넘게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좁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저 넓은 해외 시장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K푸드의 세계화. 국내 위기를 뚫고 나갈 강력한 성장 엔진이 바로 여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포트가 이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가장 잘 풀어내고 있는 두 기업을 최선호주, 즉 탑픽으로 선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어쩌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KTNG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KTNG를 그냥 국내에서 담배 파는 회사, 안정적인 배당주, 이렇게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차세대 전자담배로 날아다니고 있고요. 니코틴 파우치 같은 완전 새로운 사업으로 영토를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 완벽한 글로벌 성장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국내 담배값 인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히든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숫자를 뜯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3.7배. 이 정도의 글로벌 성장성을 보여주는 데에 PER이 이 정도라는 건 아직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다는, 즉 비싸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12%가 넘는 이익을 내는 이 ROE 수치도 정말 탄탄한 체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리포트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KTNG는 안정적인 배당주가 아니라 글로벌 성장주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요. 두 번째 탑픽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이름이죠. 바로 오리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초코파이 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오리온은 이미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해외 법인이라는 기본기에 최근 우리를 괴롭혔던 원자재 가격까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이제는 이익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청신호까지 켜진 상황입니다. 오리온의 밸류에이션은 이건 매력적이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상 PER이 10배도 채 안 되는 9.4배 수준.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3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KTNG와는 또 다른 진짜 가치주의 매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리포트가 경고하는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반면교사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CJ제일제당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CJ제일제당에 대해 매수 의견은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그 이유를 기댈 곳이 없다는 이 한마디로 아주 뼈아프게 요약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력 사업인 식품 부문은 내수 부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바이오 부문마저 글로벌 경쟁 심화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쪽 날개가 모두 꺾인 상황이라는 거죠. 해외로 헐헐 날아가는 다른 기업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리포트의 결론을 우리가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더 이상 음식료주를 경기방어주라는 낡은 안경으로 보지 말고 국내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을 볼 때 무조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지 그리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한두 가지 제품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글로벌 입맛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잘 다각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업종 전체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그 익숙한 맛은 여전히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하고 든든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분석이 그 해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의 맥을 짚는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